민호 씨, 제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창가에 걸려 있던 얇은 린넨 커튼이 그의 손끝에서 풀려 바닥에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서로를 놓을 수 없는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죠.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다 위에는 이상하리만큼 깊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고 파도는 아직 부서지지 않았지만 그 숨죽임 속에 폭풍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짠내가 콧속을 찌르고 젖은 모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 속엔 마치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죠. 정유진, 53. 남해 끝자락의 바닷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소란을 떠나 내려온 건 평온을 찾기 위해서였는데 그날만큼은 평온 대신 설레는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 박민호, 68. 한때는 도시에서 이름을 날린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바다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조용한 남자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살짝 흩날렸고 그 속 깊은 주름에는 수많은 계절이 스쳐간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유난히 창가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깜빡이는 등대 불빛이 그의 옆모습을 은빛으로 감싸고 있었죠. 그 빛은 마치 저를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사랑과 인연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와 민호 씨의 비밀스러운 밤을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낯선 질문이 고요를 가르듯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끝자락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창밖에선 바람이 등대 불빛을 흔들고 파도는 아직 참는 듯 밀려오다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턴테이블 위 LP판이 돌아가는 사각 소리와 함께 비발디의 현악 사중주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예전엔 자주 들었죠. 입술에서 흘러나온 제 목소리가 이 방 공기 속에 가볍게 섞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 씨의 시선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된 악보 속 잊힌 음표를 찾는 음악가처럼 조심스럽고도 깊었습니다. 이 곡 겨울 2악장입니다. 느리지만 속으로는 뜨겁죠. 그의 말에 음악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차갑게 여겨졌던 선율 안에 미묘한 떨림과 숨겨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처럼요. 한 모퉁이에 걸린 바다 풍경 액자 속 파도와 창밖에서 들려오는 진짜 파도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그 사이에 앉아있는 그는 마치 제게 과거의 무언가를 다시 꺼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 곡을 함께 들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대답 대신 그의 LP판을 바라봤습니다. 검게 빛나는 표면 위에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며 우리 대화의 배경을 만들고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목소리나 음악 한 소절에 마음이 움직였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미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호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거실 끝, 오래된 서재 옆 작은 장식장. 유리문 너머로 빛바랜 책등과 낡은 항해 지도, 그리고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마치 오래 묵힌 비밀을 드러내는 듯 두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부드러운 찰칵 소리와 함께 오래된 가죽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소금기와 햇볕에 바랜 나무 향이 섞여 있었죠. 안에는 손바닥만 한 필름 카메라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광택이 바랜 검은 금속, 군데군데 달아 하얗게 변한 가죽끈, 손때 묻은 셔터 버튼이 그가 얼마나 이 카메라를 오래 잡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걸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지만 단어 사이사이에 스며 있는 그리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제 손에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이 손바닥에 스미자 마치 과거의 바닷바람이 함께 스쳐 지나간 듯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젠 새로운 얼굴을 담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하는지 너무도 분명했으니까요. 창밖에서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등대 불빛이 서재 벽에 출렁이듯 흔들렸습니다. 마치 이 작은 공간이 우리 둘만의 암실이 된 듯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손에서 건네받은 물건 하나로 마음이 전혀 다른 길로 향한 적 있나요? 그 순간이 저한테는 바로 이 카메라를 봤던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제 손에 쥐어준 민호 씨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시선을 천천히 창밖으로 옮겼습니다.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번개 한 줄기가 먼 수평선을 가르듯 번쩍였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다시 깊은 어둠이 바다를 덮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파도는 아직도 숨을 죽인 채 폭발 직전의 심장처럼 고요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곧 비가 오겠네요. 그가 낮게 중얼였습니다. 목소리가 빗방울보다 먼저 제 가슴 속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는 창문 가까이 걸어가 두 손으로 문틀을 잡고 잠시 바깥을 살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호지를 스치듯 사락사락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 밖에서 조용히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세요. 비 오는 바다의 소리는 그냥 돌아가 버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묘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숙박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밤이 특별해질 거라는 은밀한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가슴이 2번, 3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른다는 말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들리는 걸까? 창밖에서 다시 번개가 번쩍였고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그 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공기마저 바꿔놓을 신호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도 어떤 순간이 오기 전에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느낀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바로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공중에 걸려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세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 한쪽에서 시계 초침이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심장 박동이 시계 속에 갇힌 것처럼 딱딱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머릿속에서 2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속삭였습니다. 지금 돌아가야 해. 이건 위험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위험이 어쩌면 내가 기다려온 거 아닐까. 민호 씨는 창가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선택은 당신 몫이라는 듯한 여유가 있었지만 그 여유 속 깊은 곳에 은근한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첫 빗방울이 처마 끝을 두드렸습니다. 톡, 톡. 한 방울씩 떨어지던 빗소리가 금세 속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제 심장과 박자를 맞추듯 점점 빨라졌습니다. 바닷바람이 새니까
창문은 닫겠습니다. 그가 걸어와 창을 닫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스쳐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끝에 소금기와 비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이상하게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이성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스친 등대의 불빛이 마치 제 마음속 금기를 한 줄씩 지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여기 있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안도의 숨 그리고 오래 참아온 미소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마지막 망설임마저 가져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마디 대답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 있나요? 저는 지금 그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은 완전히 차단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은 건 천장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와 방 안에 고여있는 묘한 온기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나무 바닥을 둔 울리며 지나갈 때마다 제 심장도 그 박자를 따라 뛰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주석 주전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감잎차의 향이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단풍잎 말린 듯한 달큰한 향 사이로 어디선가 그의 체온이 섞인 듯한 은근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찻잔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등이 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짧고도 날카롭게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따뜻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제 맞은편이 아닌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까워진 거리가 숨을 얕게 만들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커졌고 천둥이 낮게 울리며 마치 방 안의 공기를 눌러 앉혔습니다. 그가 찻잔을 제 손에서 살짝 받아들더니 조심스럽게 제 입술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술이 차가워 보여서 따뜻한 차가 입술에 닿는 순간 제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입술에서 천천히 올라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 어깨로 팔을 올렸습니다. 어깨에 닿은 손바닥이 얇은 옷 너머로 피부의 결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미묘한 압박이 심장을 더욱 거칠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선 번개가 다시 번쩍였고 순간적으로 방 안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의 얼굴과 제 얼굴이 서로를 완전히 가린 채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늘 밤은 그냥 그의 목소리가 귀 옆에서 낮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귓불을 스치고 등줄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 팔에 몸을 살짝 기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제 손목을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온기와 압박감이 오늘 밤이 결코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서랍을 열어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치 깨질 듯 조심스러운 손놀림으로 봉투를 열자 손가락 사이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민호 씨와 한 여자가 바닷가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여자의 치맛자락이 부드럽게 날리고 있었고 그 순간이 여전히 사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뒷면의 종이 질감이 오래된 편지지처럼 까슬까슬했습니다. 그 질감이 제 손끝을 간지리자 마치 사진 속 바람이 현실로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이날 비가 왔었죠. 오늘처럼. 그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비에 젖은 나무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은근하고도 깊게 마음 안쪽을 두드렸습니다. 그가 제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사진과 그의 손, 그리고 제 손이 겹쳐진 그 순간 따뜻함이 천천히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손끝에서 팔로, 그리고 가슴까지 조용히 번져갔습니다. 그의 엄지가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사진 속 인물의 얼굴 윤곽을 더듬는 것처럼 섬세하고 느리게 결이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제 어깨가 살짝 떨리자 그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 손이 얇은 옷감 위로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눌러왔습니다. 그의 숨결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졌습니다. 차와 비 그리고 그의 체온이 섞인 향이 코끝과 목덜미를 동시에 감쌌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더 이상 제 시선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남자가 제 마음을 전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 깊고 낮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사진 속 파도처럼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하얗게 방 안을 가르자 순간적으로 우리 둘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한 발 더 다가오자 가슴속에서 심장이 2번, 3번 크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은 빗소리와 뒤섞여 마치 방 안 전체가 심장 박동으로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살짝 떨리는 손끝이 피부 위에 아주 가느다란 선을 그리듯 천천히 턱선을 지나 목덜미로 그리고 어깨로 이어졌습니다. 어깨 위에 올려진 손은 옷감 너머로 체온을 느끼며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는 듯 머물렀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온도가 제 숨과 섞이며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는 팔을 제 허리에 옮겨 살며시 당겼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곡선이 되었습니다.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 미세한 떨림을 주고받는 그 간격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그 말이 귀 옆에서 낮게 울렸고 그 울림이 귓불을 간지리며 등줄기로 전해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찾아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단 한 번의 다음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밖의 비는 점점 거세졌고 우리는 그 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를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손길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고 그 온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끌어 침실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방 안에는 달빛이 창호지를 스치며 들어와 바닥 위에 고운 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얇은 비단처럼 우리 발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 창가 쪽으로 천천히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쳤고 바다 냄새가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오래전 기억을 깨우듯 심장을 한번 크게 두드렸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자 옷감 너머로 전해지는 체온이 심장 박동과 같은 박자로 느껴졌습니다. 손이 천천히 어깨선과 팔꿈치를 따라 내려갔고 그 궤적마다 불씨가 번지듯 온기가 남았습니다. 달빛이 오늘은 참 고와요. 그의 목소리가 귓불 가까이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귀 안쪽을 간지리며 등줄기를 서늘하게 떨리게 했습니다. 그는 제 허리를 감싸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당겼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그림자가 되었고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 서로의 떨림을 교환했습니다. 입술이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입술과 입술 사이를 스쳤고 그 거리가 0이 되는 순간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짧은 숨, 긴 숨,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떨림이 서로의 가슴으로 번졌습니다. 그 손길이 등을 따라 내려와 허리 곡선을 감싸 쥐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우리의 움직임도 천천히 그러나 깊게 이어졌습니다. 달빛마저 흐려져 보였고 방 안은 오직 우리 둘의 그림자와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에서 침대 위로 그리고 우리 어깨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 위를 조심스레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는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고 첫 물결이 부드럽게 부서지면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음 물결이 따라왔습니다. 그 반복은 우리의 호흡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결이 손목을 따라 올라와 어깨와 목덜미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체온이 번지고 피부는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서로의 이마가 맞닿자 짧고 잦은 숨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얇은 종이처럼 가볍지만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스치는 손가락의 온도와 그가 내쉬는 숨결이 뒤섞여 머리끝까지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이 방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남은 건 두 사람의 숨소리와 파도 그리고 달빛뿐이었죠. 이 밤 우리만의 것이에요. 그 말이 가슴속에 깊이 내려앉았고 그 순간 달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빛마저도 우리를 덮는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밤은 아주 오랫동안 깊고 천천히 그리고 은밀하게 이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는 잦아들고 창호지 너머로 은빛 새벽빛이 조심스레 스며들었습니다.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있던 우리는 말없이 눈을 마주한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의 눈가에 어젯밤보다 한층 부드러운 주름이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이제부터는 함께하자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고요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부드럽게 일렁였고 그 위로 아침 햇살이 금빛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역시 오랜 세월 비워두었던 마음 한켠을 다시 채웠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집에서 하루를 시작했고 작은 식탁에서 아침을 나누며 웃음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도 때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 황혼 로맨스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혼 로맨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두드린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